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목소리가 잠겨 있네요. 예, 별로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예, 아직 새벽 그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예, 요즘에 솔직히 컨디션이 그닥 다 좋지 않으시죠? 예, 한의학,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답답하고, 예, 한의원도 경제 상황이, 예, 제가 봤을 때, 예, 사실, 좀 다들 어렵죠. 예. 저는 집안에 큰 일을 다 이제 겪고 나서 크게 나갈 돈은 없지만, 예, 그래도 좀 정리해야 될 게 조금 있는데, 항상, 예, 좀 약간 답답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조문도 사실 여러분, 저도, 예,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게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딱 구비가 돼 있고 딱 떨어지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글 쓴 사람도 굉장히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떠한 증상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런 조문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자, 토하고 설사를 한다. 네, 이거 심각한 일이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사람이 두통 발열하고 신통통하며, 여기까지는 여러분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이런 거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계지탕에다가 거기다가 건강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하라든가 아니면 또 부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세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약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두통발열 신통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계지탕을 써야 되는데 계지탕의 양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하고 설사하고 이럴 때 사약탕에다가 계지를 합방해서 얼마든지도 쓸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열이 많다. 예, 열이 많아서 물을 마시려고 한다. 그런데 오룡산으로 그럴 때는 처리해라. 예, 이게 이 조건이 맞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왜 열다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열이 많다. 예,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학질에서 배웠죠. 열다 한소. 예, 대표적으로 학질은 열이 많은 경우, 열의 양이 오한보다 한보다 많을 경우 그런 말을 썼죠. 예, 이런 말은 원래가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예, 자, 이건 뭐냐면은 열이 많아서 물을 마신다.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열이 많아서 물을 마실 때는 오룡산을 쓰는 게 아니라 백호탕도 쓸 수가 있잖아요. 가려움수에 얼마든지 백호탕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의 참고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 사람이 정말로 말하고 싶어 했던 의도는 뭔가 분명히 오룡산을 썼을 때는 이 사람이 소변 상태가 분명히 안 좋았고 소변 상태가 안 좋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룡산을 썼을 때는 수기가 우리 몸에 있는 좋지 못한 오수가 수기가 잠재하고 있으면은 이런 정도의 증상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증상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룡산 조문을 참고해서 이 조문을 이해해야지 오룡산을 마치 열이 많을 때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이 많아서 물을 마시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요. 우리가 축수증으로 인해서도 열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안 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한이 많아서 그 상대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 경우, 물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경우, 이미 하나인데 왜 물을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중환으로 처리해라. 이중탕이나 이런 거로 치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열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병의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증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개인의 어떤 그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주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거는 이런 말들을 빼고 토리 두통발열 욕음수자 이럴 때는 오령산어로 쓰고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 경우는 이중화로 해라.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토하고 설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오령산을 쓸 수가 있다는 것. 이거는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축소증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몸에 수기가 많이 정체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기가 발작을 한다 그랬죠. 진동하고 상충하고 하박한다 그랬죠. 그럴 때 상충했을 때 구토로 나타나고 자, 구토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 내용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설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때 대표적으로 오령산을 쓸 수가 있다는 거. 다만 구갈로 음수를 물을 마시고자 하나 소변 분리하고 이거는 제가 글자를 그 어떤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일종의 이것도 편집한 거죠. 여러분 저만 이렇게 오령산을 써야 되는데 소변 분리라는 구실을 대야 되거든요. 최소한 소변 분리증이 아니면 여러분 수기가 있으면은 여러분 상충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 했었죠. 계지탕하고 오령산으로 비교했을 때 수기가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오령산증은 훨씬 수기 정체가 심하죠. 그런데 계지탕에도 상충이 있는데 하물며 아니 계지탕이나 연계 출감탕에도 상충이 있는데 하물며 오령산에 있어서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조금만 수기가 있어도 계지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연계출감탕은 계지탕보다 더 심화된 거죠. 오령산은 연계출감탕보다 더 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증상이 아니라 오령산증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증도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온몸이 쑤시고 아플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령산 조문에 표리증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표증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수기 발작으로 인해서 표증과 유사한 증상, 몸이 아프고 열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 오령산에 계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표증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령산을 사용하는 데에 제한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많으면서 축소증이 있을 때 오령산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 열이 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축소증이 있게 되면 열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축소로 인해서 그 수기가 막 발작하게 되면요 열이 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저는 이런 표현들을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많을 수도 있고 사실은 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축소의 현상이 항상 진동 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았다든가 충격 받았든가 아니면은 외감에 갑자기 심하게 노출이 되었다든가 그러면 우리 몸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두통이라든가 심계항진이라든가 이명증이라든가 현우증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 조문에서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소변 분리라고 했으면 소변 분리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인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조문을 가지고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조문을 이렇게 약간 변조를 할 줄을 아는데 옛날에 이 대가들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증상들이 100% 정확하게 다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자기가 쓴 처방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증상도 변조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자를 봤을 때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 증상이 그대로 딱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부가 그와 같은 흔적이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불갈하고 목마르지 않고
물을 마시고 싶지 않으면서 소변은 그런 대로 본다. 그런데 몸이 비교적 차다. 이럴 때는 유음증에는 이 중 하나다. 여기서 유음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겠습니까? 이거는 조문에 말한다면은 위중에 그 위중허 위중허랭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위중허랭. 그럴 땐 이중화로는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을 세우는 기준은 갈, 불갈, 음수, 불효금수, 소변리, 분리에 실로 있는 것이지 열다, 한다에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이 의안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방의 기준을 세울 것 같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조문이 원래 말하고 하는 뜻 본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멀다. 본위에서부터 유배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요 말을 나름대로 이 처방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그 한태지가 그 예전에 이제 순자 책을 읽고서 또는 양자홍 책을 읽고서 뭐라 그랬냐면은 태건이 부정 선택했지만 어떠한 용어를 선택했지만 정밀하지 못했다. 또 어원이 불상 말은 했기는 했는데 자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 가서 글들이 짧아지는 거예요. 원래 중경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질 않죠.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글을 압축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이 변형됐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만 그렇게 느끼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느끼셔야 돼요. 이게 왜 이한영 씨가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까? 여러분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임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말들은 열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거는 대체로 병인의 혐의가 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병인의 구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상한론 처음에 얘기할 때 중경은 병증을 얘기하고 병인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그 병인은 어디에 있을까? 증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상과 처방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증거에 의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중경도 완벽하지가 않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지. 열이 많고 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병인의 원인을 결국은 한열로 본 거예요. 대부분이. 상한론은 사실은 한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이 많다 그래서 열이 많은 원인이 실질적으로 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 한이 많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 증후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문에서는 증후가 부족해져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압축된 용어로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경서뿐만 아니라 모든 한의학의 그런 것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가 어때서 이와 같은 증상이 생겼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건 우리지. 그게 열이 많은지 한이 많은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증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책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서면 그 이미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중경의 필법이 아니다. 진실로 조문하면 제가 이런 말 많이 썼죠. 조문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조문을 믿으면 우리가 이 말은 여기 진신서면 불효무서다. 서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시전이라든가 앞으로 서전, 주역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보면은 이한영 씨가 이런 데서 글을 따왔고 이와 같은 데서 그 글을 보는 방법을 터득했구나라고 아시게 됩니다. 맹자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맹자에서 보면 하죠. 진신서면 그 서라고 하는 것은 서전의 어떤 그 일부예요. 그건
주나라 문왕이 주나라를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서 했을 때 거기에 나온 기록물입니다. 그때 뭐 유혈이 뭐 낭자했다고 나오는데 맹자는 어떻게 보면 왕도 사상에 쩌들은 사람인데 그래서 서전에 그 일부를 다 믿어버리면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경서라 하더라도 중경서를 너무 믿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고 오해나 의심스럽고 삭제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위탁에 전도되지 않는 경우 있지 않다. 너무 믿어버리면 다 전도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다 믿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열이 많아서 음수를 하는 것은 대체로 백호탕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오해 소지가 있는 겁니다. 열다 요금수에 여기서 이 조문에서 오룡산을 쓰지 않고 만약의 경우 백호탕 주지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해가 되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이 많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어지는가? 여기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백호탕을 썼다고 하는 것은 축수증이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의 수기가 정축되어 있으면 갈증이 생깁니다. 갈증이 생기는데 무조건 백호탕을 쓰면 안 된다고 우리가 누차 공부를 했죠. 진무탕에도 복음이 있음으로 해서 음수증이 있습니다. 갈증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의 의도, 처방의 의도를 근거해서 구토하고 설사하는 거 살펴보면 이것은 축수가 상축 하방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이런 것을 배울 수는 있어요. 수기가 상충이 되면 수기가 정체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구토나 설사, 두통, 발열, 신동통의 증상이 잠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조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하면은 간질과 같은 발작도 일으킬 수가 있다고 금계유략에서 나오잖아요. 전도된다. 이것은 제가 그때 얼핏 들었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이런 것을 치료했다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질을 뭐 치료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가지고 어느 정도는 발작을 진전시킬 가라앉힐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축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열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조문에 한해서는 왜냐하면은 백호탕도 쓸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심화 비 오심 때문이지 한다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 처방을 가지고 우리가 이중탕을 쓸 때는 심화비 오심증이 전제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심화비 오심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위중이 허랭하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래 상한론 조문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가 병인의 개념이 더 압축되어서 나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론 조문에 보면 막 열실이다 이렇게 굳이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열실 또는 한실 막 이렇게 씁니다. 한실 이런 말이 드문드문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병인에 해당되는 용어예요. 압축해서 써놓은 말이죠. 이것으로 중경서가 전수하는 가운데 문체가 변형됐다.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뭐 처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보는 것, 이게 문체가 변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체가 변형된 것까지는 좋은데 본의가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체가 변형되고 본의가 왜곡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문을 읽고 처방을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한론 가운데에도 여러분, 상한론은 누구 제가 그랬죠? 누구 한 사람의 글이 아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이 거쳐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와 같은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구세 사람이 일종의 주석 같은 거예요. 옆에다가 일종의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위문이 위문 이거는 그냥 그 위문이 오입 잘못돼서 오입 정문이다.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건 꼭 한의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된 글이 정문으로 잘못 들어갔다. 상한론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요 세계 전반적인 고문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꼭 우리 제가 동양 철학이라든가 저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대의 문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이 해가 단지 문자상에서 끝이는 거라면, 다만 문자상의 일이라면 우리가 뭐 논변할 필요가 없죠. 이게 무엇을 일으키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동의보감이라든가 의학이면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도무지 나중에 가면요. 이게 다 이 시점에서 보면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전을 읽지 못하고 고전을 외면한 것이지 결코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죠. 한문을 몰라서 한문 공부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하나는 맞지만 상당 부분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도 조금 위험한 말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한문 공부한 그 정도의 실력 가지고는 이와 같은 문체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한문을 사서를 공부하고 삼경을 공부하면은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말을 제가 자꾸만 하는지 서전에 보면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서를 조작하는 것은 옛날 사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문서를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근대 현대사 얼마나 불편한 내용이 많습니까? 그거 누가 조작하죠? 역사학자들이 조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 역사를 조금 관심이 있으면은 지금 현대의 소위 말해서 주류 학계에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제야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로 반일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막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식민지 사관을 만들어 놓은 이병도 박사를 공격해. 저도 10대, 20대 때 그랬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막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가 45년도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나갔어요. 한 5년, 10년 정도는요, 그 식민지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은 역사학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연구 논문도 나왔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신일 사관에 쩌드는 놈들. 이병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죠. 말하기는 쉽죠. 그러면 일제의 그 학자들이 뭐 일본 놈이라 하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와서 했을 때 무조건 왜곡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료 수집하고 기본적으로 팩트에 의해서 했다는 것. 물론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했다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사군이에요. 한사군이 뭡니까? 무려 지금서부터 2300년 전에 한나라 무제가 우리나라 쪽으로 그게 우리나라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고조선에
예, 세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네 개. 이 위치가 어디냐? 모릅니다. 정확하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까지 기록에 의하면은 예, 일제가 해놓은 거라든가 우리 이쪽에서도 지금도 그 부정하지 못하는 게 예, 낙랑군이 현재의 평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 한반도 그게 아니라 중국에 있었다. 한사군이. 이런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글을 자기 입장에서 편리하게 조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은, 예.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 요거는, 예. 문체가 변형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본의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 예.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까지 뭐 열다 한다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글을 왜곡시킨다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한테 편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야, 열이 많으니까 조심해. 그럼 열이 많으면 백고탕을 쓰고 소시어탕을 써야죠. 예. 근데 뜬금없는 이수지혜를 썼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예. 그러니까 축수증으로 인해서 열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탕이 뭡니까? 이중탕도 어떻게 보면은 축수지혜입니다. 예, 똑같은 수기지제예요. 그 수기가 어떤 식으로 발작하고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예, 약이 바뀌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심화비하고 오심이 있을 때에 이중탕을 쓰는 게 맞다, 더 좋다, 한다라는 용어보다. 예. 그 한다 속에는 위중의 수기가 있다는 말이나 예, 열다의 가료금수도 위중의 수기가 있다는 말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수기가. 다만 수기가 어떤 식으로 증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예. 자, 설사하고 구토와 설사가 멈추되 몸이 아픈 게 계속 멈추지 않는 경우는 마땅히 소식, 잠깐 쉬었다가 상황을 살펴보고 바깥을 화해시켜야 되니 계지탕이 좋다. 이거 많이 배웠죠, 우리가? 자, 여러분, 그 권랭하고, 예, 그게 하리 청수라는 말 우리가 했었죠? 설사하고, 예, 설사하면서 예, 소화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예, 배설했을 때, 그리고 신동통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먼저 그 온리에는 사역탕이요, 해표에는 계지탕이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구토 설사가 끝쳤어요. 근데 여전히 몸이 쑤시고 아프다. 예, 그때는 계지탕을 써야 된다. 예, 상황에 따라서 이거 이만큼 이런 증상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토리 부지하고 신동통엔 온린이 사역탕, 그리고 토리가 끝쳤는데 신통 부류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토리하고 신동통이 있어가지고 사역탕을 썼습니다. 그러면 구토와 설사가 끝이고 몸이 신동통한 것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통이 끝이지 않았을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마치 잘못 이해를 하면은 온리했기 때문에 사역탕은 설사와 구토만 치료한다. 신동통은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역탕은 구토, 설사뿐만 아니라 신동통도 치료를 하는데 사역탕을 썼더니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신동통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남아있는 증상에 따라서 계지탕을 가지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계속 얘기를 했죠. 그 얘기. 그만큼 이런 증상을 이 조문과 같은 이 증상이 예전에 많이 있었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병세의 관점에서 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와 같은 처방을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다른 증상이 그대로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증치지죠. 예. 자,
388조문 토리하고 땀을 흘리고 발열 오한한다. 여기서 이 한출은 보통 우리가 발열 한출이 오한하고 다르다는 것. 이게 상한론이 어려운 점이에요. 자, 땀을 흘린다. 땀을 흘리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 오한이라는 게 여기서 발열 오한, 한출 오한 요것만 가지고 하면은 계지탕을 쓸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출 땀을 흘리고 발열 오한 요것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지가 구급하다. 이거는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 계지탕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급이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계지탕은 이 증상에는 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이 사람이 토하고 설사를 하고 있잖아요. 진액이 이미 거의 토하고 설사하고 땀을 흘린다는 건 뭐죠? 진액이 완전히 이게 그야말로 망진액이죠. 망진액된 상태죠. 망진액이 되면은 이 치료할 때 어떻게 되죠? 진액을 보충하죠? 그게 아니라 그랬죠. 옛날 사람들은. 이때 회양시킨다든가, 뭐 축수라고 해도 되고, 회양, 부자재를 쓰던가, 아니면은 백호탕을 써야 된다든가, 청화지제, 청화제를 쓴다든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자, 이런 증상, 여기서 오한이라고 나왔고, 사지가 막 땡기고, 수족이 골랭이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탕으로 치료한다.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는 어떻게 하죠? 링게로 맞고 수액을 공급받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저도 상한론 공부할 때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망진액인 상태인데, 망진액인데 진액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진액을 보충 안 하고 엉뚱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왜 건강하고 부자하고 감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건강하고 부자를 쓰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이 조문에 이 사역탕을 쓰기 위한 흔적이 벌써 토리 한 줄, 토리 한 줄, 그리고 여기에서 오한이라는 말, 그리고 구급이라는 말, 권랭이라는 말, 이게 소위 말해서 부자재를 써야 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태양병 초기에 여러분 사실은 소음병과 유사한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잘못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주로 마왕탕과 대청룡탕에서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청룡탕 조문에 잘못해가지고 맥이 미하고 그 열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그 대청룡탕을 잘못 써가지고 사람이 먹자마자 골증에 빠져버리고 근육경련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 후유증으로 나타날 때 그 증상에 그 치료하는 약이 뭐라 그랬죠? 복령사역탕 아니면은 진무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문하고 상한론에 나와 있을 때 역치를 했을 때 나타나는 증후하고 다 나름대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오한이라고 하는 이 병정은 어떠한 구조에 의해서 정말 그냥 발열 오한하고 맥부하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계지탕을 쓰거나 경우에 따라서 망탕도 쓸 수가 있지만 사지가 막 이렇게 구급, 물론 망탕증 같은 경우 사지가 동통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근육이 막 이렇게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사지 구급은 뭐죠? 그 다음에 난이 굴신이 여기 난이 굴신 신자는 그냥 이 신자로 해도 됩니다. 똑같이 그냥 써요. 그냥 난이 굴신 굽혔다 폈다 못한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 계지가 부자탕에서 나오잖아요. 유명한 이게 바로 부자재를 쓰는 그 증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무겁고 이렇게 뼈마디가 쑤시고
뼈 마디가 쑤실 때도 부자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마왕하고 부자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마왕세신 부자탕님 같은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뉘앙스를 보고서 유추를 해야 합니다. 예. 이거는 계지탕만 가지고 소위 말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진액이 상당히 고갈되었는데 이와 같은 증상에 어떻게 보면 마왕탕을 쓸 수도 있는 그 흔적은 있죠. 근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토리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진액이 고갈됐으니까 안 된다. 예. 다만 여기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 몸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진액이 고갈되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자음지제를 써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후세에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후세에 의해서. 예. 탈수증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 나올 수가 있죠. 예. 자, 호기가로되 토리한출 사지구급자는 진액 소모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솔에 왔는가라니 이것은 진액이 소모된 이유를 설명해 준 거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편의 견해다. 이건 하나만 한 거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액이 소모됐으면은 진액을 보충해 주는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처방은 진액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회항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토리 한출 후에 비록 진액 소모가 있다 하더라도 발열 오한하고 사지구고 수족 곤란할 때는 이것은 탈핵 망향이기 때문에 부자재로 쓰면 된다. 꼭 여기에 나온 사약탕 아니더라도 부자재 같은 거 그것을 위주로 쓰면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생각은 초보자 때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뭐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책을 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이 했던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알려고 하는 것이지 상한론에 나와 있는 처방이 모두가 다 옳다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먼저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 상한론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는 받아들입니다. 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진액이 고갈되어지면은 무조건 진액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양기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 회항시켜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는 구갈, 번조, 서머하고 자, 맥이 홍대한 경우 이것은 열실망진이기 때문에 석고제로 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결국은 품부 성향, 그 사람의 체질적 성향에 따라서 방위가 구분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증상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독이라든가 체질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방을 분류해서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이거죠. 마지막에 한 가지 예로서 모든 것을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쓰죠. 한 가지 예로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배워야 될 것. 또는 하나의 맥을 가지고서 어떠한 병증을 규정짓는 것. 이것은 위험하다 그랬죠. 맥이 미하면은 사약탕을 쓴다. 이것은 하나의 예의죠. 근데 맥이 미한데 여러분 대승기탕을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백호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맥 화날 때 백호탕을 써라.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숙지를 하고 나서 맥이 화나다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맥이 화나니까 이거 열이 많아서 그런 거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